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삼성 로봇 450조 연평균 44.1% 성장, 삼성의 다음 선택은 이 주식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에 삼성의 로봇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 원 투자라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간 다양한 협력 관계가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해당 공시 내용이 뜨자마자 관련된 주가가 튀기 시작했고요. 최저 종가 이슈가 나오기 전 종가 대비해서 대략 65%까지 오늘자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와주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 되자마자 투자한 게 로봇 시장이었고 로봇 시장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선 건데, 그러면 도대체 삼성이 여태까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한 자금이 450억이었거든요. 이 자금 중에 일부라도 지금 현재 자금 융통을 통해서 삼성이 다음에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업이 투자 대상이 될지, 그에 따른 상세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인수가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섹터들, 삼성이 바라보고 있을 만한 방향성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이 투자자의 몫이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짧게 핵심만 진행될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력 가지고 여러분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킵하는 내용 없이 쭉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시장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경기 침체는 오고 고물가는 지속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좀 꺾인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고물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경기 침체는 오고 고물가 상태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이 구매력,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사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아끼게 될 거예요. 많이 아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도 그리 좋지 않게 되겠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70% 역대급 어닝 쇼크, 반도체 적자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2022년도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에 따른 영향을 받으면서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크게 얼어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하고 영업이익도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 삼성은 자신의 부족한 기술력을 메꾸기 위해서 이번 경기 침체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거부터 삼성이 5년간 450조를 투자한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바이오, 신성장에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들 중에서 가장 다음 섹터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시장이었죠. 실제 로봇 서비스 로봇 시장이 뛰어들기도 했고요. 실제 규모 자체가 189조라는 엄청난 규모를 현재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뛰어들어서 요즘엔 스마트 싱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초연결 시대를 강조하게 되면서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스마트폰에서 로봇이라든가 가전제품들을 모두 다 조종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CES 세계 가정박람회에서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삼성이 투자를 했죠. 앞서서 보셨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재용 올해 첫 투자로 로봇 회사 찍었다. 신사업 시동건 삼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590억을 투자했고 10%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그래서 협동 로봇을 넘어서 전방위적 협력이 기대되고 주요 생산 기지 로봇 도입 가능성도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250조 투자 이재용 신사업 속도, 지금 현재 로봇 산업 2030년도엔 204조 원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요 생산 기지 로봇 도입 가능성도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의 80%가량은 어디서 보통 나오게 되냐면 우리 로봇 자동화 시설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러한 로봇 기계들이 공장에 머물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동작을 해 주는 반복된 동작을 해 주는 겁니다. 반복된 동작을 통해서 제품들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제품들 중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만드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해당 로봇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삼성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부분이니까요. 물론 나중에는 이것을 넘어서 새로운 지금 현재 로봇 서비스형 로봇에도 장착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조용 로봇에 집중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보통 이런 거 협동형 로봇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협동형 로봇이 요즘에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44.1% 성장 예상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왜 하필 이 로봇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 상승. 인건비 상승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두 번째 협동형 물류 로봇 등 로봇 시장의 확대.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IT 등 준비제 융복합 기술 확산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IT 기술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시면요. AI 인공지능이 좀 발달이 덜했을 때는요. 사실 로봇들도 믿을 만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택배 업체들 가 보시면요. 이 택배들 다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자동으로 지역을 분류해서 사람들이 나를 수 있게 도움을 주겠죠. 이렇게 똑똑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더 도입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베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삼성전자 무인 공장 2030년도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직접 삼성전자는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로봇 도입 적극적으로 더 나설 것인가? 그냥 나선다고 말은 했는데 이거 말만 해놓고 안 지키는 거 아닌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삼성전자가 로봇을 도입하는 데에는 전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국 세계 1위 로봇 밀집도 노동혁명 시작됐다. 365일 근무 파업도 없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최근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문화의 변화, 노동쟁의 그리고 인건비 상승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건비 상승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가격이 상승하니까 기업은 뭐 비용을 줄이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건 노동의 문화의 변화와 노동쟁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는 국가냐면 바로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 해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한국의 해고 비용 OECD 중 최상위, 정규직 비용 증가는 비정규직 채용 증가로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지금 현재 해고 비용이 OECD 국가 중 거의 2위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고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사람들, 기업들이 지금 이제 고용을 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국가에서 최근에 현대차가 변화를 시도하자 현대차의 노조들은 보통 어떤 행보를 보이죠? 파업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 건설 요구한 현대차 노조 파업 카드 떠내드나라는 내용이죠. 실제 파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대차 노조가 워낙에 유명하죠.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유명하긴 하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노조에 대한 일이 당장엔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또 이런 노조의 힘이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삼성의 반도체 백혈병 11년 만에 공식 사과 그 배경은 이라는 내용인데 2018년도 꽤 과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이제 백혈병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사실 백혈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뭐 업계 관계자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호 장구를 끼긴 하지만 사실상 이 백혈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관련된 소송에 계속해서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다가 백혈병을 인정했죠. 공식 사과하고 전부 다 보상했습니다.
물론 뭐 못 받으신 분들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기사 내용에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전부 다 보상하겠다. 물론 이야기를 한 사람들만 했겠지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의 전례를 남긴 거죠. 이제 백혈병 삼성에서 백혈병 걸렸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한 번의 승소 그 정말 피해자들 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삼성이 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의 편보다는 지금 노동자의 편을 들어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그럼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괜히 끝나지 않는 싸움, 노동자를 괜히 잘못 고용했다가 계속해서 백혈병이 증가하고 백혈병이 증가하면 또다시 이것을 이 기업들은 뭐라고 보냐면 비용이라고 봅니다. 리스크, 위험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자를 더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가는 그림이 좋죠? 오히려 로봇들을 최대한 많이 도입해서 앞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무인 공장을 만드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잘하는 건 이런 협동형 로봇들,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로봇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 완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기기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자동화 시설을 만드는 시스템, 이 틀을 짜야 됩니다. 보통 이 틀을 짜는 건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이제 자동 설계 자동화 EDA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반도체 설계 자동화 파트너를 보통 맺고 있고 이걸 외주를 많이 주고 있는데 파트너의 34%가 중국 기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 지금 현재 자동화 협력사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미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줄을 잇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바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강력하게 통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 협업을 중국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석이 쭈그려서 우리까지 피해는 안 나누겠지 하면서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었죠. 왜냐면 중국 기업들하고 미국 기업들하고 다 연결고리가 끊기니까 중국 기업들이 삼성 잡으려고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뭐 단가도 굉장히 싸게 입찰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느냐, 절감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비용 지금 현재 시장 경쟁을 부추겨 라이선스 비용을 줄이고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다만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미국이 그냥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삼성하고 SK까지도 영향력을 주게 되면서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중국 기업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중국 기업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와 버리게 된 거죠. 왜 그런 거냐? 사실 삼성 같은 경우 반도체 기술이잖아요. 이제 반도체 기술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국가가 미국 기업,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제재를 넣으면 그 기업이 삼성전자를 가만히 냅두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사실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는 부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벌어질 일은 높진 않겠죠. 그 전에 삼성전자가 뭐 처세를 잘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냥 그래 쟤네 옆집 불구경 하듯이 그냥 엿볼 수는 없고 우리도 눈치 보면서 슬슬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의 일환이 저는 바로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심각한 부분, 이 로봇 자동화 시설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 EDA 분야에서 3분의 1이 중국 기업입니다. 이 중국 기업인 것을 조금씩 바꿔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 기업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바꾸면은 좀 이제 조금 뭐 나쁘지 쉽겠지만 사실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이쯤 한 번 더 국내 기업들 중에 요걸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없을까 한번 살펴보거나 혹은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수합병,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국내 설계 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또다시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과 직접 계약을 하거나 연관된 기술 제휴 협약을 맺었거나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매우 유리하겠죠. 그들 중에서 찾아봤더니 이 기업이 찾아 나왔습니다. RS 오토라는 기업이고요. 삼성과 로봇 전용 제어기 공동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전 연평균 500대 공급 이력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강세인데 새해 들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모양새이다. 실제 RS 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의 생산기술 연구소와 로봇 전용 제어기, 로봇 컨트롤러를 공동 개발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집중하고 있는 FPD는 제품 특성상 제조 라인의 내 물류를 위해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된다. 공정 내 핸들링 및 공정 간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의 인덱스 시스템이 적용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FPD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연평균 500대 이상 규모의 로봇 제어기를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차세대별 지금 이제 로봇 제어기도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1년도 6월 FPD용 차세대 로봇 제어기인 네트워크 타입의 SRC4 시리즈 개발이 완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아레토 오토메이션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험한 제품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성 높은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 평균 14년이라는 지금 현재 개발 경력을 가진 핵심 연구진을 필두로 그동안 축적한 삼성전자의 설계 능력 및 기술과 지금 현재 로크월 오토메이션에서 최고의 설계 능력 및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는 흉내내지 못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삼성전자의 행보에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세, 실제 인수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다 실제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주가를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삼성 이슈가 나오면서 꿈틀꿈틀거릴 때 최근에 상승세를 시작했고요. 오늘자 대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60일평선 그리고 121평선을 한번 두드려주는 모습들까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매물대까지 소화를 잘 해놓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삼성의 로봇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좀 투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접 삼성하고 연관되진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은 아닙니다만 어디 쪽이냐? 바로 현대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SP 시스템의 주가가 장중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최근에 급등한 적이 있었죠. SP 시스템은 현대차 46억 5,400만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2020년도 연결 기준 매출과 비교해서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 기한이 2013년 2월 28일까지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서 저는 주목할 점이 저는 이 기업이 그냥이었으면 저는 안 가져갔을 텐데 안 그래도 삼성 때문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곧 있으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2월 28일까지예요. 다음 달까지란 말이죠. 다음 달까지면 이때가 되면 계약을 또 연장해서 추가 계약을 할지 하지 않을지가 나오게 되겠죠. 만약에 추가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주가가 한 차례 더 과거같이 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SC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띄워주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상한가 이상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엄청 큰 급등까지는 아니겠지만 30% 정도까지의 파동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은 기업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SP 시스템즈라는 기업을 관심주로 넣어두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이제 납입이 이제 되고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입을 해주고 납입을 해준 다음에 이제 곧 이 공시를 하게 됩니다.
2대주주로서 공시를 하게 되거든요. 공시 일자에 맞춰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더 또 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고 저가에서 좀 더 큰 파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께서 RS 오토메이션하고 지금 이제 SB 시스템즈까지 관심을 두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도 2023년도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서 나눠 드리고 있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로봇 관련 종목들 이외에도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유망 업종이라는 자료인데요. 뭐 자율주행, 뭐 메타버스, AR, VR 기기겠죠.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AI 로봇까지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만 하나 받아 가셔도 2023년도에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주가의 상승파도 시장이 좀 나아지고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이슈가 도래했을 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한눈에 보시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되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주 주말에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융합 업종 여러분께서 반드시 자료집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에 접속하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신 분들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핸드폰에서 이재진이라고 우측 상단에 검색하시면 제일 처음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무료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장전 시황, 무료 급등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을 100% 무료로 싹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유료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료 급등 추천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가능성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시장에 전날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는 어떤 시장에 오늘 시장에 매매를 하기 이전에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라고 해서 최근 주목해 볼 만한 섹터가 어떤 섹터인지까지도 정리해서 쭉쭉쭉쭉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급등 추천주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라고 해서 삼성로봇하고 애플 AR/VR 관련 종목 자료집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2023년도 유망 업종이라고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께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1월 8일 이후로 1월 7일 날 바로 토요일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집 들어오셔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가시고요. 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무료 급등 추천주 여러분 가능성 높은 80% 이상 60만 불 이자면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장전 시황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는 무엇인지 이러한 흐름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들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장전 시황은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언제 저점 타이밍인지 언제 반등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실제 주식시장에 요때 2022년도 9월 달에 요때 저점 타이밍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꺾기 전에 현금 비중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죠. 주식시장 하락 전에는 현금 비중을 늘려서 주식시장 하락을 피할 수 있고 저시장 저점 단기 저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과감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단기 저점을 여러분께 직접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저가 흐름들 매수 타이밍들 그리고 가능성 높은 종목들 그리고 자료들까지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반드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혜택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으실 겁니다.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맨 상단 위에 돋보기 버튼, 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 버튼 설치 누르고 들어오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회원가입하시고 많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힘드시장 여태까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버티신 분들이겠죠. 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단하신 분들이 수익을 봐야지 다른 분들이 수익을 보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겨낸 자만이 결국에는 수익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 전 다음 영상에 뵐게요.